역시 이적 시장은 스펙타클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토트넘 호스퍼가 스페인 출신의 이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로 선수를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데려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선수 소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작별 인사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역시 토트넘 호락호락한 팀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제가 그 프로 소개하는 영상 토트넘이면 모른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 기다리자 했는데 아니 나 이쯤이면 된 거다 찍자 이러셨잖아요. 왜 저 고생시켰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됐다. 이 정도는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예. 원래 처음에. 뭐지 됐거나 지금 깜짝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려 있는데 저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현재 시간 1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1월 30일이 되고 있는 시점에 예. 포르투갈의 유력한 스포츠 신문 해코르드에서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 영입이 지금 중단되는 상황이다.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왜 이적 협상을 질질 끄느냐, 왜 마지막 날까지 가져가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막장 협상, 미친 협상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발동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그렇죠.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러면서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토트넘의 이적설 상황들, 다른 타겟이 나왔다는 얘기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는 말씀드린 포르투갈 해코르드지에 나왔는데요. 포호 에스타 엥 히스쿠, 이게 이제 포르투갈 말로 포로가 지금 위험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협상이 깨진다는 얘기고, 지금 저희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첼시가 엔소 페르난데스 영입에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 이 두 선수의 얘기가 지금 큰 화제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히얼 위고를 터뜨릴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되고 히얼 위고 순까지도 믿을만 했는데 페드로 포로가 4,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으로 토트넘과 이적에 토요일에 합의를 했고, 심지어 그 다음 뉴스도 나왔어요. 이 선수가 나가니까 네. 스포르팅 리스본도 바르셀로나에서 이 선수의 대체자인 오른쪽 윙백 엑토르 벨레린을 데려온다. 네. 이거는 순서상으로 다 이제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램프티를 데려오려고 했었죠, 스포팅이. 그런데 이제 예. 브라이턴이 안 판다라고 했고 램프티가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요. 예, 사실 이거는 파브리치오 로마노발 뉴스도 아니었고 디 애슬레틱에서 사실 로마노보다도 조금 더 공신력이 그렇죠. 높다고 할 수 예. 있는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벨레린이 스포팅과 협상하고 있고 좀 개인 협상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포로가 가니까 연쇄 이동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해코르드에서 바로 이 기사를 낸 겁니다. 기사 주요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토트넘은 스포르팅이 바이아웃 금액 전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거래에 이자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거절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포로의 토트넘 이적이 현지 시간으로 1월 29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0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네. 양 구단은 토요일에 구두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인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얘기 다 끝나고 협상 끝나고 야 그래 오케이 악수하고 떠난 다음에 내일 사인하자. 그랬는데 내일 돼서 토트넘이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자는 못 내겠어. 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냉각됐고 깨질 위험도 있다. 아직 깨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깨질 수 있을 정도로 막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해코드의 수집 정보에 따르면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알려져 있었어요. 4,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 요거를 내야만 스포르팅은 보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지불해야만이었죠. 예. 그런데 토트넘이 사실은 분납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막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제 그 로마노도 2에서 3분할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죠. 예. 근데 결국엔 스포르팅이 그걸 안 받고 대신 요즘 클럽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일시불로 받는 팀은 받되 내는 팀은 할부를 할 수 있는 형태, 바로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은행이 지불을 하고 은행에다가 갚을 때는 할부가 가능하니까 바이아웃을 받는 팀은 네. 한 번에 받고 내는 팀은 일시불의 부담을 줄이는 이 네. 형태를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은행은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이자가 300만 유로인데 토트넘이 사실은 이제 거래는 확인해 놓고 나중에 이제 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자 300만 유로 들더라고. 이거는 니네가 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새 그러니까 바이아웃보다 왜 이적료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냐 하면은 바로 이 팩토링 때문인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이적이 4,800만 유로 딜이라고 했어요. 왜냐? 4,500만에다가 토트넘은 이자까지 300만 유로를 더 내야 되니까 분할하는 대신 4,800만을 내는구나. 근데 역으로 토트넘은 우리가 일시불로 주니까 4,500만 중에 300만을 니네가 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포르팅은 4,200만만 받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스포르팅은 맨시티에서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세론 조항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1,100만 유로는 본인들이 이제 빼서 줘야 돼요. 즉 그렇죠. 4,500만을 받더라도 실제로 3,400만만 받게 그렇죠. 되는데 그럼 1,300만을 빼야 되니까 그럼 3,100만이 되거든요. 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더욱 스포팅이 분할로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4,500만 유로를 3년. 만약에 그거가 자기네들이 자금 사정이 있다면은 예. 있는 팀이면은 그냥 3년에 나눠서 그냥 바이아웃 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은행에다가. 근데 스포팅은 1,100만 유로를 맨시티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체 이적료에서 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또 분할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지만 굳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줘버리고 터는 게 낫고 네. 나도 어차피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토트넘한테 너 떠넘기면 되니까. 난 파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1,500만 유로로 3년 분할로 한다면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400만 유로고 그걸로는 누구 영입 못하는 예, 거거든요. 벨레린 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랬기 때문인데 물론 벨레린도 할부로 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괜히 스포르팅이 앞으로의 행동에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의리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예. 토트넘한테 팔 때 갑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맞춰져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스포르팅이 포로 공백 메우느라고 의리된다. 그런 가운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냐.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 1월 31일에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포로가 최소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스포르팅에 남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이 되면 결국엔 또 보낼 생각을 스포르팅도 했어요. 선수의 의지도 예. 있고 더 못 때리고 있는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딜이 깨져버리면 포로도 뛸맛 안 나고 스포르팅도 뭔가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소식이 왜 그럴싸하냐. 스포르팅과 바르셀로나의 딜도 지금 중단이 됐다. 네. 뭐 벨레린을 데려오는 일이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죠. 이게 안 되면. 사실 이런 가운데 포로는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 리그컵 결승전 뛰고 회복 훈련을 하면서 이제 구단에서 사인 됐으니까 출국해.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작별 인사까지 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물론 이제 포로는 그래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하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이게 레비의 협상법입니다. 예, 최악이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끌고 왔고 더 이상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태에 와서 마지막 날이니까 좀 초조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스포르팅도 포로도 좀 난감해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이자 못 내. 뻔튕기고 상대한테 넘긴 거잖아요. 결정권을. 이미 포로가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예. 끝났구나.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스포르팅이 이미 대체자를 구해놨으니까 벨레린 데려오면 되는데 벨레린도 난감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최악이 뭔지 알아요? 그냥 차라리 미리 해가지고 벨레린까지 데려오게 만들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 계속 버틴기다가 결국은 갑자기 마지막 날에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을 시켜버리고 그 엿먹으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스포팅은 영입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포로는 포로대로 뺏기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악감정이 레피 회장이 스포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악독하게 맘먹는다면 어차피 포로는 가고 싶거든요.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냥 우리 이 은행에 다시 빌리면 되니까. 예, 300만 유로 그냥 예. 내고 그냥 할게. 너네 벨레린 못 사.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됐다면 레비 회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뿔이 많이 났다. 레비가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적 시장 마지막 순간에 선수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심지어 베르바토프를 영입을 했을 때 당시에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도 자서전에 적었었죠. 진짜 척추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예. 레비하고는 다시는 거래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그 자전 에세이를 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비 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쪽으로 좀 협상을 떠넘긴 느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렇죠. 펠러 단장을 설득하게 만들어갖고 그것도 막 뛰어 올라갔다면서요. 좀 이제 분개해서 막 한 게 사실은 원래 레비 회장이 조건 제시를 잘했으면 그렇죠. 되는 건데 자기들은 돈 아끼고 힘도 안 들이고 알아서 하게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면 포로가 아예 안 달리 나가지고 내가 좀 연봉 조금 일부 받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듣거나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물론 조 루이스 구단주 입장에서 아주 대단한 좋은 직원이. 아니 근데 이게 아주 일 잘하는구만. 아니 이게 과연 구단 입장에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포로를 1월 1일부터 협상을 했던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30일이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영입했으면은 지금 토트넘의 성적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네. 도리어 그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놓치게 된다? 예. 그러면 더 큰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3천만 유로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도 상관이 없나 보다. 예, 왜냐? 정말. 그 안에도
나름 잘 선방했다. 뭐 이제 FA컵 16강도 올라갔다. 그게 좀 영향을 미쳤나? 뭐 그런 생각 들어요. 프레선전을 잘 이기고 나니까 포로가 없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 아이, 무슨 프레스턴 따위 이겨놓고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래서 레비 회장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레비 회장에 대한 국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제 남은 이제 48시간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과연 레비 회장 그 이자 300만 유로를 아껴서 어디다 쓸지,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소개드렸던 토트넘의 영입선수 대상 중에 그 주드 순서벨이 합의했다고. 예. 주드 순서벨한테 300만 유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300만 유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예, 어찌됐거나 뭐, 다른 조브 벨링엄도 사야 되니까. 어찌됐거나. 아, 조브 벨링엄은 300만 유로 이상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네. 그거 아끼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가운데, 이게 좀 연결돼서 나온 소식이라서 흥미로워요. 자, 예. 페드로 포로한테 은행에 돈까지 빌려서, 솔직히 이제 이자를 낸다고 쳤을 땐 4,800만 원 쓰려고 했잖아요. 네. 안 사면, 딴 데 쓰는 건가? 지금, 사실 저희가 영국 더선에서 이 소식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영상을 안 만들었어요. 그, 바이엘 레버쿠젠의 에콰도르 대표 수비수인 인카피에. 근데 이 선수 영입을 위해 갑자기 움직였다는 얘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독일 빌트지의 유료판 독점 기사로 나온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요, 조포르트가 이제 그 당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잉글랜드 클럽이 그 레버쿠젠 스타를 당장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예. 그러면서 2,500만 유로, 제시.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포로랑 얘기 막 하고 지금 막 난장판 치우고 하는 와중에 레버쿠젠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가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요, 쇼예요, 쇼. 예, 어찌됐거나 그 본문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유료 기사니까 저희가 유료 결제해서 봤습니다. 예, 뭐 제가 결제가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그는 최근 에콰도르 대표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유럽 탑 클럽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레버쿠젠 수비수 피에로 인카피에 만 21세 2026년까지 계약은 특히 잉글랜드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예. 그 중에서도 토트넘이 인카피에를 최우선 영입 목표로 삼고 있다. 토트넘은 즉각적으로 그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빌트지가 이미 보도했던 대로 지난 12월 말에 이미 보드진에게 인카피에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야, 요게 조금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원래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1호 이적 시장에 2명 정도 선수 보강을 네. 원한다. 사실 콘테가 원한 건 역시 수비수였구나. 네. 인카피에를 영입해달라. 근데 사실 포로는 약간 좀 콘테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의 프로필과 완전 맞아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뭐 이미 네. 또 오른쪽 윙백은 사실 풀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봤을 때는 있긴 있고. 셋 합쳐도 하나가 안 되는 네. 문제죠. 있긴 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수비는 왜 그렇냐면, 사실 최근에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수비였고, 실점이 네. 많은 거였고, 특히 올 시즌 초반엔 살짝 괜찮았던 다이어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또 임대해 데려온 초반에 또 살짝 괜찮았던 랑글레도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로메로 선수가 좀 이제 몸 상태의 문제를 네. 가졌기 때문에 인카피에를 영입해달라고 한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콘테 감독의 여름의 최우선 영입 대상이 왼발잡이 센터백이었죠. 실제로 지난해 여름, 그러니까 랑글레를 데려오기 전에 바스토니 얘기도 있었고, 뭐 네. 그바리올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김민재 선수 이름도 다시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많이 나왔고, 인카피 얘기도 그때 나왔었어요. 그렇죠. 은디카도 나오고 왼발잡이는 다 연결됐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이 선수들이 다 몸값이 너무 비싸서 1년 더 기다리면 네. 조금 더 싸게 데려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랑글레 임대로 땜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움직인 네. 거예요. 지금 토트넘은 5위로 내려가면서 심각해지고 있다. 예. 이에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겨울에 인카피에를 영입하기 위해 구두상으로 2,500만 유로의 제안을 레버쿠젠 측에 한 상태다. 네. 잉글랜드 역시 1월 31일에 이적 시장을 종료한다. 이게 1월 30일에 나온 보도니까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29일 밤쯤 네. 나왔겠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어찌됐거나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타이밍은 포로 딜을 이제 좀 빠그러뜨리는 과정 속에 이 돈을 딴 데다 한번 써볼까? 뭐 혹은 이제 운신의 폭을 넓혀간 거죠. 콘테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뭐 포로 안 하게 됐으니까 인카피에 찔러봤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거죠. 예. 이 이적료는 레버쿠젠에게 너무 적은 액수이다. 예. 인카피에는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선수다. 그가 떠난다면 적절한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 더선에 따르면 토트넘은 레버쿠젠이 요구하고 있는 9천만 유로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예. 대신 더선의 보도에 의하면 토트넘은 인카피의 영입을 미리 성사시킨 뒤에 이번 시즌 종료 시점까지 다시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보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더선에서 익스클루시브를 단 기사는 그냥 가십을 모은 게 아니라 그래도 더선에 있는 기자가 취재한 건데 네. 그걸 보고 아마도 빌트지에서도
맞나 레버쿠젠에 물어봤더니 토트넘에서 연락은 왔어.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건 맞았던 거예요. 다만 이게 너무 간격이 커요. 예를 들어서 예. 5천만 유로에 2,500만이다. 이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좁혀갈 수가 있으니까. 9천만이랑 2,500만 이건 너무 아니 그리고 그래 그러면 너네 6개월 쓰게 해줄 테니까 2,500만 원에 우리가 영입할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500만이나 뭐 1,000만 유로 정도 차이면은 아 그래 너네 6개월 쓰고 대신 다음에 데려갈 테니까 여름에 데려갈 테니까 조금 싸게 해줘 이런 게 되거든요. 뭐 은kun쿠라던가 그런 케이스들이 다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레비 회장이 첼시를 본 거예요. 말로 구스토를 이렇게 싸게 여름에 싸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잖아요. 아, 이 정도 금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구스토보다 얘가 보여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의 관점에서는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반년 뭐 보내주거나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고 한번 물어보자. 일단은 뭐 싸게 물어보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럴 거면 포로 영입할 돈으로 그냥 진작에 구스토 영입하죠. 그니까요. 예. 그거는 포론을 왜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쇼라니까요. 네. 왜 쇼냐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협상을 했었다라고 나오니까 이전에도 9천만 유로 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쇼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콘테 감독한테 보여주기. 네. 아, 야, 포로 안 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인카피에 우리가 영입해줄게. 이런 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포팅 쪽에다가 너네가 포로 안 팔면은 우리 그 돈으로 다른 선수 영입할 거야? 그렇죠. 라는 쇼 두 가지가 그렇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포르팅은 난감해진 거고 또 포로와의 관계도 있고 지금 왜냐면 네. 모든 걸 다 진행해 놨으니까 네. 사인만 하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진짜 토트넘 저놈들 그냥 인카피로 돌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트지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이런 표현 쓴 겁니다. 토트넘이 겨울엔 안 된다. 네. 여름에 다시 인카피의 영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오퍼를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름에 특히. 왜냐면 여름에 이건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도 이제 보도한 얘기인데 센터백 2명 영입할 거다. 랑글레 임대 종료되고 산체스도 내보낸다. 그리고 산체스가 또 최근에 인터뷰했어요. 나 뛰고 싶은 팀에 네. 가고 싶다. 물론 정말 지금 이 이틀간에 미친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산체스 팔고 예를 들어서 인카피한테 또 쓸 수 있어요. 산체스 때문에 돈이 벌린다면 그래도 9천만 유로가 네, 안 되죠. 그건 안 되겠지만. 네, 그 인카피에는 네. 불가능한 선수예요. 영입이. 학원 뭐 레버쿠젠의 그 산체스를 안 되죠. 그래도 예. 이 종류로 안 깎죠. 예.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레비 회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협상의 물꼬를 이걸로 오픈 비드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협상의 단계를 레비 회장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렵다는 거는 첼시와 아스날 역시 인카피에를 영입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다. 예. 근데 뭐 첼시와 아스날보다는 토트넘이 더 급하지 않나. 근데 이 종류. 네. 이 종류를 맞출 수 있냐는 이 거죠. 팀들이 9천만 유로 주고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토트넘보다 훨씬 많은 이적료를 제시하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레비가 해왔던 거 봐요. 그 이적료 절대 근처까지도 안 가요. 그렇죠. 근데 9천만 유로 너무 비싸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6천만 유로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레비 회장이 트랜스퍼 마케트를 열심히 본다. 아,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카피에 선수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설계 드리려고 하는데 트랜스퍼 마케트에 정확하게 이 선수의 가치가 2,500만 유로로 나와 있어. 나는 평가한 대로 오퍼한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보다 밑으로 오퍼한 게 아니야. 이런 건 거죠. 예, 어쨌건 간에 인카피에는 만 21세고요. 나이가 네. 보면 상당히 어리죠. 예,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하고 왼쪽 풀백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여름이라 말씀드렸는데 토트넘이 새 감독이 와서 포백을 쓸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인카피에는 굉장히 필요한 자원일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이 선수가 현재 레버쿠젠 나와가지고 5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이 레버쿠젠 와가지고 전체 경기에서 보면은 30경기를 왼쪽 풀백, 그리고 23경기를 센터백, 그리고 이번 시즌은 11경기 센터백, 10경기 왼쪽 풀백. 사실상 양쪽을 다 선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서 한 번 보고 이런 게 아닌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멀티인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콘테 감독이 3백을 쓰지만 3백의 왼쪽 센터백이 거의 레프트백처럼 많이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하고요. 그럴 때 인카피에가 쓸 수 있고 또 콘테가 나가고 다른 감독이 오면 페리시를 왼쪽 백을 쓰고 있지만 포백의 왼쪽 풀백을 페리시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트령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레프트백이 필요하니까 토트넘은 인카피에를 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에콰도르에서도 부동의 핵심 수비수거든요. 2021년 6월 14일 이때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 처음 데뷔를 했는데 코파 아메리카 전 경기 풀타임 소화했죠. 예. 그리고 월드컵도 전 경기 풀타임 소화했죠. 뭐 그 퇴장이라던가 이런 몇 가지 이슈로 빠진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있는 수비에서도 핵심이에요. 예, 게다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 네, 어린데 센터백으로 핵심, 예.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가 일단 뭐 공중볼엔 조금 약점이 있어요. 키가 183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볼 승률이 49%로 좀 떨어지지만은 그 외에 수비적인 지표들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의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풀백처럼 올라가죠. 이게 실제로 풀백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센터백으로 뛰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패스 성공률 82.5%가 센터백은 좀 낮다라고 보이겠지만은 절반을 풀백으로 뛴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전진 패스 비율 굉장히 높죠. 이 선수는 왼발 빌드업에도 능하고 무엇보다도 전진성을 매우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예,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은 카드 캐쳐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뭐 에콰도르 대표팀에서도 퇴장을 당한 적이 있고 예. 그리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옐로 카드 3장에 퇴장 2장. 예, 이게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부분도 있고 뒷공을 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죠. 또 어리기도 하고 그렇죠. 노련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이 선수의 포텐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거기다가 이 선수를 더더욱 레버쿠젠이 안 팔려고 하는 이유가요. 레버쿠젠이 원래 지난 시즌에 그가 좋은 성적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비르츠하고 쉬크하고 인카피에하고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레버쿠젠이 비스 2026 프로젝트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가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터지겠다. 그래서 계약들이 보면은 대부분 2026년에서 2027년 이렇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음반반은 이번 겨울에 영입한 선수여서 2028년인 거고. 네, 결국에 이제 장기 계약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의 주도권은 레버쿠젠이 충분히 갖고 있고, 아무리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이건 이제 경기력을 갖고 평가한 거니까 2,500만 유로라고 해도 이거는 딜이 될 수가 없다. 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층 더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예, 그래서 포로 영입 활동 갖다 박아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너무 놀라웠던 사실을 얘기 드리면, 물론 이게 다 진실인지 몰라요. 이게 레비 회장도 그렇게 안 했는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드러난 보도로 본다면 이 두 가지 협상이 다 굉장히 좀 악랄하다. 왜냐? 포로의 딜은 막판에 깨갖고 자신들이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인카피에는 사실 누가 봐도 저기 트랜스퍼 마크트는 2,500만 유로로 돼 있지만 최소한 5,000만 유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선수를 2,500만 유로를 지르는, 조금 이제 오퍼를 받는 팀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뭐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죠. 말 그대로. 예. 왜냐면 여름에도 분명히 원해가지고 협상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더 비싸게 협상을 했을 거예요. 가격은 알 거예요. 가격을 몰 리가 없는데 이러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그 돈 2,500만 유로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참 궁금한데, 혹시 뭐 트랜스퍼 마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가대로, 이제 평가액대로 목표 한번 해봤다. 어찌됐거나 이제 인카피에 이러다가 그바르디올한테도 트랜스퍼 마크트 금액대로 하면은 딱이 맞죠. 근데 거기는 좀 높아요, 훨씬. 아니, 그건 그렇죠. 아니, 근데 제 말은 거론되는 금액보단 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찌됐거나 이제 과연 토트넘이 마지막 이틀 동안 포로든 인카피에든 뭐 어떤 선수 어떻게 좀 정리하고 협상하게 될지 시시각각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제 브라이언 힐 선수 FA컵 경기 출전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올 시즌은. 세비야로의 이적이 이제 임박을 했다. 다만 이제 임대입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그래도 이 선수를 미래를 보고 영입한 거기 때문에 완전 이적 옵션 없이 올 시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 발렌시아 갔던 것처럼 그렇게 좀 보내면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단주마가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또 역시나 특유의 그런 습성대로 많은 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라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과연 최종적으로 토트넘 스쿼드 어떻게 정리되게 될지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한준TV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